이제 공공미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연 경관을 즐기면서 올레길을 걷듯이 공공미술 올레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의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한다면 역사라는 역사. 키워드를 네. 저기 그렇죠. 딱 꼬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이 제29사단의 상징. 한때는 바닥에 이제 그 묻혀 있었던 작품이었던 쌍탑이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정말 있었던 탑이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군사 정권이었었죠. 혹시라도 마을이 피해를 볼까봐 그렇게 땅에 묻은 거예요. 하룻밤에 저 큰 기둥을요. 희한한 처음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군데군데 지금 엄청 많거든요. 약간 네. 이렇게 솟아있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무덤처럼 네, 보이는 맞아요. 그런 이제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강제 좀 징용돼서 만드신 걸 거 아니에요. 아마, 네. 날개랑 딱 해서 거기에 또 딱 맞춰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에 딱 들어가면 좀 스산하고 왠지 들어서 그런지 약간 좀 찬바람도 부는 느낌이 좀 그래요. 난 매국기라고 불렀는데 네. 그렇게 헌납한 비행기의 상징을 해서 아. 매국노 500명 정도의 명단과 사진 이미지들을 네. 스캔받아가지고 녹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걸려있는 신당 같은 이런 게 좀 새로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해요. 공공미술의 역할 다시 새겨봅니다. 네. 좀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예. 네, 저희 제주 공공미술 올레길 1코스 걸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재미있었죠? 일단 재미는 너무 재밌었고 그 전엔 진짜 제주의 그냥 겉 무늬만 알았다면 이제 속살 뼈대 진짜 속마음까지 알게 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작품 설명이면 설명, 그리고 또 본 느낌이면 느낌, 그것들 너무 날 것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해 주셔가지고 오늘은 좀 안 본 작품들을 좀 둘러볼 거잖아요. 그렇죠. 더 백지겠죠. 또 날 것의 생생한 느낌으로 네. 표현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공공미술 올레길 2코스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걸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저랑 박남희 박사님 이 둘이서 데이트를 좀 하고 왔습니다. 저희 어디를 다녀왔을까요? 이 길이요. 네. 정답이긴 한데. 이 코스. 이 정답입니다. 코스. 정답이죠. 네. 네. 저희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좀 더 사실 1코스보다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코스가 너무 재밌어서 약간 긴장이 네. 되는데요. 궁금해요. 네. 아. 2코스 키워드 어떤 거죠? 저희가 1코스가 이제 지역의 정체성, 로컬리티에 맞춰진 작품들이었다면 2코스는 예술성입니다. 예술성. 바다가 확 갑자기 열리는 맞아요. 구간이 있잖아요. 어느 지점에서 바다가 네. 쫙 보일 때 그때 너무 아름답죠. 네. 그때 뭔가 이렇게 딱 멈춰 있던 게 팡 하고 터지는 느낌. 듯한 이렇게 뭔가 탁 열렸을 때 완전 시원한 바다가 네. 여기가 그 유명한 외돌개라더니 네. 박사님 진짜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서귀포 네네 바닷가. 저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속이 다 시원해지는 듯. 네, 서귀포 외돌개 지금 나와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시 이렇게 서귀포 풍경을 보면 왜 그림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사실 뭐 많은 작가들이 네. 자연을 담지만 자연을 이제 화폭에 담고 조각적으로도 드러내지만 지금 있는 저런 생생한 거를 잡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계속해서 이 자연을 위한, 자연을 그리고 싶어하는, 자연을 담고 싶어하는 작품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걸으면서 보는 공공미술 오늘 네.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삶의 현장 안에 있죠. 네, 빨리 가보죠. 네. 혹시 신승원 씨는 제주 하면 뭐가 좀 가장 좋으세요? 여기도 뭐 빌라도 있고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산, 자연, 초록, 오름, 이 도심에서도 자연이 너무 가까이 있고 그리고 또 바다도 가까이 있고. 네. 바다. 네. 진짜 푹 빠지셨네요. 네. 저랑 그게 비슷해요. 진짜 좋아요. 저도 푹 빠졌습니다. 네. 네. 눈에서 제주에 꿀이 떨어지는. 그죠? 네. 저희는 약간 바다를 보는 거. 제주 분들이시잖아요. 네.
귀한 줄 모르고. 네, 그렇긴 한데요. 바다 하면 또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바다 하면은 뭐 돌. 네, 제주는 돌이 많으니까. 그리고 해산물. 그리고 역시 먹거리. 네. 그 해산물을 잡는 해녀 삼촌. 네. 해녀 삼촌. 네, 제주도 다 삼촌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모든 동네의 그 해녀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다 그냥 삼촌 이러더라고요. 지금 너무 포인트를 잘 잡아주신 게 제발 네. 제발 해녀 삼촌 이야기를 꺼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 하면서 그래요? 네네 눈에서 막 나오더라고. 해녀 삼촌, 해녀 삼촌.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볼 작품이 바로 해녀 삼촌과 관련된 작품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해녀 그리고 삼촌 이야기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 볼게요. 서귀포시에 있는 공공미술 중에 첫 번째 작품 여기는 종려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종려. 네. 네. 해녀 삼촌도 신기한데 종려 이것도 신기하죠. 종려는 뭐예요? 이제 저희가 이승수 작가님의 이 작품인데요. 사실 해녀 형상을 만들어낸데 네. 이제 이 서귀포가 가지고 있는 바다라는 환경과 그리고 이 바다에서의 그 삶을 살았던 해녀가 모델이 돼서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고 사실 이 작품에 조금 더 주목했었던 것은 네. 조각이 갖고 있는 인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그 사실성 굉장히 맞아요. 그 해녀가 가지고 있는 뭐 신체의 사이즈라든지 그다음에 신체의 형태라든지 신체의 굴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이승수 작가님한테 들어보니 이제 이 모델 사실은 이런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네, 필요한데 모델은 어머니셨다고 그래요. 아. 네, 어머니셨다고 하고 그 저희가 보면 되게 친근하게 네. 사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마치 저 바다에서 바로 뛰어나오신 것처럼 네, 맞아요. 이런 그 서귀포의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법한포구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제 바로 마주하고 있어서 장소성과 어떤 소재의 일체감을 굉장히 네. 높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거의 실제 사이즈랑 똑같아요. 저 조각의 기법이 단조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조각을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하나 철을 두들겨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가까이 보면 그 물옷을 입은 약간의 주름도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요. 살짝 다리가 이렇게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컨트라포스터 자세라고 하는데 저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 힘들, 그러니까 다리에 어디에 근육에 힘이 들어갔는지가 물놀 위에 조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딱 이렇게 뭔가 이 해녀분이 딱 서 계신데 저게 조각상 같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이 해녀 삼촌을 대표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딱 서 계신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바다랑? 뒤에 풍경, 네, 바다랑 바다랑 되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 친구만 만약에 너무 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죠. 뭔가 네, 어색했겠죠? 어색했을 네.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저 그 주황색 이렇게 네, 스카프가 스카프. 있는데 이거 아마 지나가는 행인이 또는 관람객이 네. 이렇게 그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네. 건데 이런 게 또 공공미술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또 네. 매력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자락 올려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법한포구 그리고 법한마을이 해녀분들이 많이 살고 네. 계시는 곳이잖아요. 생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책임졌던 그런 부분들 그게 오롯이 좀 이제 남겨져 있는 부분이어서 미화되지 않고 그냥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그 리얼리티를 좀 잘 잡아낸 작업이라서 저희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배우님 아까 그 해녀 삼촌 네.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네. 좀 왜 삼촌이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몰라, 그 왜 삼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세요? 제주분. 네. 제주도에서는 이런 네. 어르신을 좀 더 친근하게 부를 때,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이모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저희는 삼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단골 식당 가면은 다 이모, 네, 엄마 네, 친구 네, 다 이모.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고모도 다 이모라고 부르잖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해녀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처음에는 해녀 누구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삼촌이라 부르라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만큼 진짜 친숙한 의미, 좀 이렇게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좀 더 친근한 의미, 그렇게 다시 작품을 바라보면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죠. 네. 아까도 친근했어요. 사실 아까 친근해. 그 제주도 분인데 제주 사투리가 진짜 어색하시네요. 저 제주도 사람 아니에요. 아, 제주도 사람 아니에요? 네. 아, 진짜. 네. 아, 아직 좀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좀 감동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고요. 아니 네. 이 작품은 사실 그 서귀포 바다를 쫙 깔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뭐 서귀포 하면 뭐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 특히 이중섭 이중섭 맞아요.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그렸던 곳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서귀포의 한 바닷가에 그 포구 앞에 이 예술가의 이런 손길이 닿았다는 거, 이게 이제 공공미술의 힘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조금 더 친근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예술과 자연을 좀 만나게 하는 접점을 만들게 한 곳, 그곳이 이제 법한포구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미술의 이제 두 가지 그 양날개 중에서 예술성에 조금 더 이제 그 관점을 더 부여할 수 있는 코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두 가지의 제주에서 사건, 네,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2012년에 마을 미술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었고, 하나는 2014년에 예술의 섬 국제 조각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행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행사의 의미는 결국에는 전문가 집단이 이제 미술, 공공미술이라고 하는데 참여하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서귀포 일대가 저희 이 코스가 예술성 있는 작품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기대가 되십니까? 엄청 궁금한데요? 제가 막 여기 보면서 왜 이런 데는 안 왔어 우리가 막 이랬거든요. 진짜 저는 이런 공원이 너무 없다고 사실 생각하는 게 제주시에도 부족하거든요. 이런 공원이 가끔 너무 그리워요. 정말 그 예술가들이 정말 이런 공간들을 보면 자연의 그 천연의 자연의 그 색깔과 이 느낌들을 보면 작품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예. 박사님, 이거 딱 봐도 나라 공공미술이다. 네. 이런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멋지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네. 조각 작품인데, 이 작품이 이제 이탈리아의 마우리시오 스타치올리라고 하는 조각가예요. 네. 2014년에 그 예술의 섬 네. 국제 조각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서귀포라고 하는 제목의 네. 작품입니다. 아, 여기에 보면 그 2014년에 마우리시오스 스타치올리의 사인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사인을 이렇게 멋지게 남겨놓으셔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원래 본인이 이제 조각적으로 가지고 있는 테크닉의 이 선들, 직선의 느낌들을 딱 뻗어올리는 거를 산의 선, 한라산의 그 산의 선으로 이제 완전히 잘 마무리해준 작품이고, 근데 이게 영상에서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게 뾰족하게 이렇게 솟아있네요. 그 예술의 섬을 만들기 위해서 국제조각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사실은 내노라 하는 예술가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주에. 제주에 오셔서 제주를 경험하면서 실제로 제주를 걷고 호흡하며 만들어낸 작품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 그 지금 삐쭉 솟아올랐다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사실 그 스타치올리는 그 작품을 만들 때 한라산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기운, 이런 상징성 뭐 이런 네. 여러 가지들 기운을 압축해서 굉장히 추상화시켜서 만든 작품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죠. 날카롭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근데 그분 한라산 올라가 보시고 하신 건가요?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제주에서 머문 시간이 좀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그래서 충분히 제주를 경험하고 어쩌면은 이 제주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주도민들이 생각하는 한라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위험성, 숭고한 네. 그런 느낌들을 담아내려고 하셨던 것 같고요. 아, 박사님. 여기에서 보니까 보이죠? 아, 네, 보여요. 왜?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걸 오로지 다 볼 수 있는 씬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작품을 읽고 정면을 봐야 됩니다. 쭉 올라가는 느낌? 선의 그런 느낌들이 훨씬 잘 살죠. 산과 하늘과 이런 느낌들이 이제 맞닿게 만드는. 네. 정말 진짜 찐 리액션. 이제 보이실 거예요. 아, 와. 진짜 이쪽에서 봤을 때랑 또 그 작품을 좀 길게 옆쪽에서 봤을 때랑 그 느낌이 정말 달랐거든요. 아니 근데 실제 한라산이 그렇잖아요. 한라산이 제주시에서 보는 거랑 지금처럼 서귀포시에서 보는 거랑 맞아요. 느낌도 색감도 높이도 모든 게 너무 다르던데요. 네, 맞아요. 네. 와, 역시 배우님이 이 감성이 살아계시네요. 제가 그러면 좀 뾰족하게 서울에 하나 만들어서 제주를 경험해서 한라산을 표현했다. 색깔만 좀 다르게 해가지고 하나 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되게 멋있네요. 되게. 사실 제가 이 작품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팠던 지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데 마치 이 설명을 너무 작품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저 명패가 저 아래에서 이제 위치가 돼 있다면 직사각형 미술 작품에 작품 아래 라벨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작품 끝에 걸려있는 느낌.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답사와서 이제 연구하면서 사실은 저 라벨은 저 바깥에서 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이 작품을 전체로 볼 수 있는 거라고 분명히 해놨는데 지금 이 작품 라벨이 여기 갑자기 이동하셔서 저도 이제 뜻밖의 이제 이 상황을 좀 정정해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생기네요. 근데 사실 아까 여기 오면서 이 설명판을 작품에 바로 붙이는 거는 굉장히 무례한 거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근데 지금 저 작품을 안내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작품 자체에 지금 저렇게 안내 표지판을 붙여놓은 케이스는 저희가 조금 약간 가린다고 저희가 아쉬워했는데 막 안타까워했는데 이제 아예 대놓고 작품에 이렇게 붙이셔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간 주객이 전도된 느낌인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건 좀 수정 보완할 수 없나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강력하게 드려볼까. 네. 이탈리아 가능하세요? 이건 서귀포시에 연락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삼촌. 삼촌. 네, 작품도 보석에. 내가 엄청 크다. 그래서 내가 저쪽에 엄청 크다.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 박사님이 좀 작품 편말을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한 지점에서 작품을 봤을 때 그 영감이 되게 달랐거든요, 느낌이. 꼭 건의해서. 그럼 저는 그게 바뀌면 보러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연락 주시면. SNS로 말씀을 드릴게요. 꼭 얘기해 주세요. 네네. 네, 진짜로. 네. 근데 어쨌든 이 76공원은 너무 조성이 잘 됐어요. 그죠? 네. 그 물소리, 이 마른 그 억새풀까지 풍경을 아주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네요. 사실 이 작품은 제가 PD님께 스포를 들으셨군요. 들어서 좀 찾아봤어요. 네. SNS에서는 좀 유명하더라고요. 완전 유명해요. 네. 완전 유명한 작품이고. 대박. 네, 경계선 사이라고 하는 이 전종철 선생님의 작품이고요. 이제 여기에 제대로 박혀있네. 네, 여기는 정말 이 정도의 되게 네. 굿 샘플. 저희가 정면에서 보면 네. 이 김소연 아나운서하고 제가 지금 거울 속에 비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저 다리를 건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 이어지는 느낌이. 네, 이어지면서 저희가 이렇게 다리를 건너는 동안에 건너는 분수도 나오고 자연과 자연이 사실은 이미 네.
서로서로들 이제 호응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면 안녕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로 가셨고요. 다른 세계로 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재밌죠? 네. 되게 문이긴 한데 반응하는 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맞이해주는 문이기도 하고 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세상에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경계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인 것 같고요. 물 쏟아 맞으신 거잖아요, 그죠? 아, 네. 물 많이 받고 왔습니다. 네. 거울의 문이 쫙 하고 열려주거든요. 네. 그 순간 때문에 비는 너무 물 좀 맞아도. 좀 시원할 때 가야겠네요. 네, 그것도 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늘 맞는 건가요? 네. 아, 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진짜. 저는 이 작품이 거울이라는 재료를 택한 것도 굉장히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거울이 아무래도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든지 그 주변 경관들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 작품이 이렇게 장소적 가치라든지 주변 자연과 어우러지게 하는 그런 더 의미를 부여하는 재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함께 박나희 박사님과 봤던 작품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으로 꼽으라면 바로 이 작품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런 사실 것도 너무 굉장히 재밌고요. 간단한 기술인데 이제 반응하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연 안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다른 풍경을 만나게 하는 그런 지점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작품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장면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이 공공미술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작품 볼 때 거울 무늬였잖아요. 돌 징검다리다 보니까 거울에 비춰서 내가 쭉 다 돌 징검다리로 건너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걸어갈 때요. 근데 막상 문이 딱 열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반전. 뭐야? 돌 징검다리가 없어! 하고 옆을 봤을 때 징검다리가 또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너무 재미있었고 사실 저는 이 문 자체만 작가님이 만드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돌 징검다리까지 작가님의 생각이 반영돼서 작품 전체라고 하더라고요. 돌 징검다리까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꼭 한번 가서 정말 꼭 가서 봐요. 영상 보고 말씀드리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거야. 저도 그렇게 받아지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막 계속 징검다리가 있고 막 위태로울 것 같아도 이게 탁 열리는 이 미래는 자연스럽게 열리니까 그때는 또 네가 뭘 상상해도 그 다음이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저도 위로를 받네요. 네. 듣고 나니까. 아름다운 그런 설명. 느낌이네요. 와, 네. 네. 네, 되게 좋은 사랑받는 그런 공공미술의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오늘 정말 기대했던 작품 중 하나거든요. 네, 맞아요. 작가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경의 선을 흐트리지 않으면서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길은 언제나 있고 또 다른 길이 언제든 열릴 수 있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함축적으로 이 작품 안에서 표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연못에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갑자기 호수공원에 가다가 갑자기 뭔가 문 하나가 쫙 하면서 그쵸. 새로운 공간이 펼쳐지는 저희 이제 새로운 새로운 세계로 또 갈 수 있습니다. 네, 또 가보시죠. 서귀포 70리 시공원이잖아요. 이름이 그런데 이 70리 시공원 하면 70리 시라는 곳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공원. 네, 뭐 같으세요? 시공원? 70리 시공원. 사투리인가요? 시가 그 우리 시 쓴? 네, 그렇죠. 문학, 그 시요? 문학의 한 종류인 그 시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보면은 작품도 굉장히 많고 시가 적혀진 비석도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들어보신 지금 같이 계속 함께 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볼 작품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요? 네. 어떤 작품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실 작품은 실제로 제주도를 살았던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시는 스페인 작가인데 스페인 조각가인데 저 작가는
제주도의 지금을 이르게 한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분이었을까? 그 삶의 경로, 굉장히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네. 사람의 형상을 마무리했죠. 근데 재미난 건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오! 네. 오, 그렇네요. 네,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네.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윗부분만 보면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네. 아랫부분에서 보면 하나의 선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스페인 작가님이시라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통하셨을 텐데 이런 제주의 어떤 혼과 정서를 그렇게 딱 그렇죠. 느끼시고 표현하셨을까? 그러니까요. 네, 보시기는 어떠세요? 일단 처음 봤을 때 되게 귀엽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뭔가 그 성장하는 느낌? 한 사람이 이제 커가는 느낌 네, 그런 잘 보셨습니다. 느낌도, 네, 네. 네. 받았어요. 아마도 이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고 그 안에서 제주라고 하는 하나의 이 지형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연결지어 놓은 그런 구조이거든요. 박사님 말씀처럼 이쪽 끝과 저기 끝에만 이제 땅에 박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네. 연결된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아래 다 깔려 있지만 네, 네. 이제 첫 번째에서부터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곡선들로 다 연결돼 있죠. 친숙하게 이 공원에서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바라봐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사실 되게 기둥이 좀 얇다 이런 생각 안 네. 해봤어요? 사실 좀 얇죠. 네, 조금 얇았어요. 조금 얇죠. 네, 좀 얇긴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스테인레스 스틸이 약한 소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보면은 조금 두께가 얇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연결이라고 하는 지점, 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의미를 살리려고 아마 조금 더 가는 이런 느낌, 선의 느낌을 살렸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의미를 살리다 보니까 안전성에 살짝.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바람이 많잖아요. 엄청나죠. 예, 그 바람, 강풍 때문에 제일 높이 솟았던 작품이 한 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꺾인 적이 있어요. 저희가 공공미술은 무리하게만 아니면 네. 충분히 이렇게 만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애매하게 지금 네. 이 부분하고 저 부분에 지금 두 부분에 보조 장치로 지금 이렇게 지금 안정을 좀 취하게 만들어놨는데요. 이거는 강한 바람 때문에 휘청여서 한번 꺾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보조적인 이제 장치를 하게 됐습니다. 2014년 그 예술의 섬 공공 국제조각 심포지움에서 만들어진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8년 되면서 이제 강한 해풍이라고 하는 부분들, 강풍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건인데요. 어떻게 보면 공공미술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공미술이라는 조건이 이렇게 어려운 조건이다. 그러니까 예술성도 살려야 되지만 지역이 갖고 있는 조건, 자연적인 조건, 그리고 땅의 어떤 그 조건까지도 다 고려해서 작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넘어졌는데 끊어지진 않았어요. 네, 다행히. 야, 네. 역시 제주의 혼이 네. 넘어지긴 하지만 우리는 단절되진 않는다. 끊어지진 않는다. 아, 오늘의 엄청나네요. 해석왕. 큐레이션으로 어떻게 큐레이터로서 네. 저희 스카우트 가능해요? 그럼 저는 홀을 백지로 쓰겠습니다. 백지. 네. 저도 이 70리 시공원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저도 여기가 인상 깊었어요. 정말 일상에서의 미술이라는 걸 체감할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계선 사이에서라든지 이런 작품들 너머에 그냥 사람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산책하고 운동하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너무 이제 다 소개해드리기 되게 못해서 안타까운데요. 70리 시공원에 들어가면 초입부터 막 시가 있는 돌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조경의 아름다운 물이 흐르는 거, 그다음에 억새풀 지금 굉장히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데 그 위치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거예요. 진짜.
본인의 그 움직임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곳곳에 자리 잡힌 이런 작품들. 이거 정말 일상의 그 조화로운 공공미술의 좋은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이제 70리 시공원에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보셨는데 제가 이제 서귀포의 그 이 예술의 도시 서귀포라고 하는 이 시를 다니면서 되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진짜 의미 있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기당미술관이라고 뭐라고? 기당미술관이라고 기당. 네, 기당미술관이라고 그 서귀포 그 시에 조금 저희가 공원하고 가까이 있는 거라서 금방 걸어서 가실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한국 현대 조각의 거장이신 그 조각가님의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 제주도 오기 전까지 그 작품이 있었는지 몰랐다가 그 보고서 굉장히 반갑고 되게 너무너무 소중한 작품이어서 한 번쯤 보셔야 된다. 좋은 공공미술의 사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가 지금 기당미술관이잖아요. 네. 사실 기당미술관에 저도 이제 몇 번 오긴 했었지만, 이분의 작품이 있을 줄이야. 제가 네.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저희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 조각가 조성묵 작가님의 작품이 여기 있더라고요. 지금 사실 2016년에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하신 우리나라 현대 조각계의 거장이셨던 조성묵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네. 굉장히 이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속성 그리고 네. 이제 제주도의 어떤 그 서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걸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면서 지금 돌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국수라고 하는 이 소재가 등장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작품 옆에 이렇게 막 국수가닥처럼 무수히 많은 국수가닥은 뭔가요? 와, 정말 잘 보시는데요. 네. 국수처럼 보이시죠? 네. 네, 사실 국수처럼 보이도록 만든 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우레탄으로. 네, 우레탄 사실 우레탄 국수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 소재는 우레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사실 공공미술이다 보니까 사실 그게 이제 보존도 잘 돼야 되고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그 국수 가닥처럼 우레탄으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조성부 선생님이 그 2007년 정도에 제주에 내려오세요. 그래서 이제 말년을 여기서 제주에서 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서민들에 대한 삶, 일상의 삶들을 관찰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실 90년대 중반부터 이 먹을 것에 대한 소재들을 작품에 활용을 하시긴 하셨는데 여기 오면서 더 많이 그렇게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상에서 만나는 그 국수 가닥 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서민들의 일용 양식, 삶의 어떤 양식들 그리고 쉽게 국수 편안하게 먹잖아요. 그 일상에서 이제 그런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싶었고 거기에 보면 좀 국수 가닥을 가르고 있는 돌담이 보이시잖아요. 네. 제주의 그 사람들, 제주 마을 그런 그 전형적인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생태적 속성을 본인이 너무 사랑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작품의 하나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삐죽 솟아 있는 뭔가 이렇게 많이 녹신한 것처럼 네, 보이는 네. 그건 의자거든요. 네. 그 뒤쪽에 이제 보면 원래 이제 선생님 조성부 선생님이 주로 많이 이제 작업하는 게 의자라고 하는 메신저라고 하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계신데 네. 의자를 모티브로 하는 작품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 있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이 편안하게 어떤 일상성을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 소재로서 의자라고 하는 부분을 메신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하셨고 그 전형적인 그 메신저에서 나타나는 그 의자라고 하는 형상성을 그대로 가지면서 제주의 흙과 제주의 느낌들로 다시 마무리를 하신 작업이에요. 제주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조성묵 작가만이 갖고 있는 그런 메신저라는 상징성 네. 그리고 제주의 생태 그리고 서민들의 먹거리 이런 요소들이 다 하나의 이제 씬을 만들고 있는 부분 장면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그냥 생각해보면 이렇게 돌담에 옆에 뭔가 고철이 된 것만 같은 의자에 네. 아래 무슨 국수
뭐 잔디 모양의 국수?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잖아요. 이 설명만 딱 들어보면. 근데 막상 기당미술관 가면 들어가기 전에 밖에 이 작품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되게 뭔가 평화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울 법해요. 놓치기 쉬운 작품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작품 그냥 지나칠 수 없겠다. 그렇겠다. 네. 사실 저희가 되게 많이 고마워해야 되는 작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4년 그 많은 예술가들과 함께 참여했던 프로젝트에 의해서 탄생한 작품인데 이제 2016년에 돌아가셨고 2014년에 이 작품이 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작인 셈이에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만들어진 유일한 공공미술이자 마지막 공공미술 작품이 될 텐데 마지막에는 훨씬 더 선생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그 작품이어서 많이 그 일상의 음식과 그리고 본인이 여태까지 만들었던 상징적인 조형물과 그리고 그 제주의 돌담과 이 세 개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는 작품 제목처럼 많이 소통하고 있는 그 노년의 말년의 이제 조성모 선생님의 그 마지막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저 살짝 아쉬웠던 부분 하나 있었는데요. 아까 그 신승환 씨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야외에 있다 보니까 유리로, 아크릴로 감싸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철골 이런 부분 없이 그냥 정말 통유리로 감싸졌으면 어땠을까. 역시 네. 두 분 이제 저희가 영입해서 공공미술 같이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백지 커플. 너무 지금 정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장면을 한꺼번에 딱 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정말 좋은데 지금은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전면을 확 뚫린 시각으로 못 보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저도. 네. 역시 제가 우등생 커플로 정말. 사실 서귀포에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 진짜 많은 작품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공미술 조각 쪽으로 되게 많이 보게 되었는데 그 벽화도 굉장히 특이한 벽화가 하나 있어요. 흰파도 검은 바위라고 하는 그 박건주 선생님이 만든 그 작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벽화하면 이제 색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벽화하다 보니까 그려진 것들을 생각하게 될 텐데 여기에 표현된 벽화들은 사실은 벽화 형식이긴 하지만 모두 돌 조각들로 이제 거의 새겨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조각이라고 하면 섬세함이 떨어질 것 같지만 멀리 서귀포 바다 바로 거기 그 위치한 그 벽화가 위치한 장소에서 내다보이는 그 바다 풍경을 그대로 옮겨놨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약간 해가 질 무렵에 이제 어떤 색깔도 잘 보이지 않을 때 바다에서 오는 그 파도라고 하는 느낌들을 그대로 형상을 했어요. 그래서 검은 돌과 이제 흰 돌들로 만들어진 굉장히 사실적이지만 느낌이 있는, 그리고 저희가 결이 좀 살아 있으니까 볼 때 좀 느낌이 좀 있고요. 이제 그 앞에 이렇게 그 주민분들이 그 설명할 때 너무너무 또 자긍심이 있으세요.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는, 그거는 굉장히 보기 좋고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 앞에 상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앞에 화분들을 그 앞에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 일상과 어우러진 벽화를 볼 수 있어서 그냥 지나치면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냥 지나가면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런 일상에 녹아드는 그런 공공미술 벽화의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작품에서 좀 색이 더딥혀진 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가까이서 보면 약간 추측하건대 유리 조각인 것 같아요. 굉장히 투명하면서도 이제 다양한 색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가미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유리 조각을 녹이게 되면 이게 약간 몽글몽글해지면서 이제 테두리가 둥구스름한, 좀 매끈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 작가가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부분적으로 색을 더듬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바닷가를 거닐다 보면 그 공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해변공원, 근데 해변공원에 송필 작가의 실크로드 바람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냥 바닷가 해변 가기 전에 자연스럽게 이제 시선이 머물게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슴이 거대한 이렇게 그 암벽을 이고 있는 듯한, 등에 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자연과 인간, 자연과 동물이 하나 된 하나의 풍경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닷가 이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이 크게도 보이고 적게도 보이고,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가 우리의 뭐 인권 많은 얘기를 하지만 동물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 안에는 인간과 이제 바다, 뭐 산 이런 것도 있지만 인간과 함께 그 동물들, 많은 생명체들이 함께 맞아요.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진짜 들어보니까 제주에 공공미술 작품이 엄청 많네요. 많죠. 네, 좋은 작품들 많습니다. 네. 이제 제주 내려올 때 또 재밌게 할 일이 하나 더 생겨서 되게 좋네요. 좋네요. 가볼 네. 때도 많고. 네. 네, 이렇게 공공미술 올레길 2코스까지 다 걸어봤는데요. 이승민 선생님 저희와 함께 걸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또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진 시각 말고도 다른 사람이 보는 그런 신선한 시각들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예술성과 로컬리티를 같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제주도의 공공미술 작품들이 정말 무수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확장돼서 제주 도내에 있는 다른 공공미술을 발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공공미술 지도 같은 것들을 좀 그려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좋은 네. 아이디어네요. 네. 네. 박남희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열면서 공공미술을 볼 때 두 가지 예술성과 로컬리티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코스를 돌면서 두 개가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일상과 어울려서 이렇게 호흡하는 작품들을 보니까 사실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한 번 더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사실 예술가가 아니어도 일반인들께서 이런 그 공공미술들을 마주하시면서 조금 더 삶의 활력과 분위기가 좀 업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찐 스틸러이자 오늘의 우등생. 아니, 저는 딱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정보들 덕분에 업이 확 됐어요. 실제로 업이 되고, 또 제주를 더 자주 내려와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고, 그리고 제가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 이 코스까지 돌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레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새로운 코스 지도로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잘 되면 또 3코스, 4코스 제가 봤을 때는 한 36코스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안 되는데 36코스는 안 돼. 그러면 18코스 정도는 저희가 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 공공미술 지도를 만들어서 저처럼 제주에 더 열심히 와야겠다. 이런 것도 있었구나. 너무 재밌다. 역사도 알고 또 정보도 알고 작품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아주 저희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뿌듯하면서 저도 진짜로 완전 업되네요. 네. 자주 오겠습니다. 제주랑 앞으로 네, 더 친하게 자주 와주세요. 지내겠습니다. 네, 꼭 와서 또 저희 3코스, 4코스, 네. 18코스까지 진짜 함께 가시죠. 네.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제가 너무 즐거웠는데요. 제주 공공미술 올레길 2코스까지 저희 다 걸어봤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